늠내뉴스 10월 30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10만 7,762명, 인천광역시 19,216명, 광명시 2,789명, 부천시 6,251명, 시흥시 4,165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경기도 4,797명, 인천광역시 790명, 광명시 125명, 부천시 270명, 시흥시 183명입니다. 위드 코로나19 1단계 10인까지 모임 허용, 자영업자 영업 제한 종료입니다.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승원 광명시장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지원 요구. 두 번째,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도 스마트하게 24시간 실시간 측정. 세 번째, K3 승격까지 이제 단 2승, 팬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누리호가 떠난 자리 다시 뛰는 사람들, 실패 용인해야 우주 영토 갖는다.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승원 광명시장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지원 요구. 광명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은 25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교흉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현안회의를 열고 신도시 사업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특별관리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 개선, 선 이전 후 철거, 기업 이주 대책 수립, 협의 양도인 택지 및 주택 특별 공급 확대,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대책 수립과 규제 개선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도 주택 공급 물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로서의 책임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재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하여온 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특별관리지역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동일한 원주민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임을 하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이주대책 마련과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두 번째,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도 스마트하게 24시간 실시간 측정. 종로구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31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선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어린이집 내 24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연 1회 측정으로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오던 부분을 개선하고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관련 사업 운영에 활용하고자 한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는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간이 측정, 성능 인증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을 택했다. 측정 항목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TVOC, 온도, 습도 등 총 6가지이다. 구는 내달 5일까지 어린이집별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순부터는 관련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구축까지 완료해
측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관심 있는 누구나 어플리케이션과 앱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구청 누리집 또는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세 번째, K3 리그 승격까지 이제 단 2승, 팬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이 24일 오후 3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치러진 2021년 K4 리그 28라운드 여주FC와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따냈다. 23일 치러진 포천과 양평의 경기에서 포천시민축구단이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또다시 시흥과 승점차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시민축구단은 지난 13라운드 여주 원정의 아쉬운 무승부를 잇기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승리로 시흥 시민축구단은 승점 58점으로 1위 포천과 5점, 3위 당진과 2점 차이다. 지난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보여주었던 시흥 시민축구단은 전반부터 송민우, 김영규의 득점으로 여주를 잡고 승격이라는 목표를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시흥 시민축구단은 30일 오후 1시 승격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중앙축구단과의 경기를 위해 서울 원정을 떠난다. 시흥이 남은 정기리그 3경기 중 2경기를 이긴다면 마지막 한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K3 리그로 향한 승격을 확정짓는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누리호가 떠난 자리 다시 뛰는 사람들, 실패 용인해야 우주 영토 갖는다. 누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누구는 실패라고도 평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들만큼 더 아쉬운 사람이 있을까? 내년 5월 발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사대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지상 고정 장치에는 결함이 없어 보인다. 발사 당시 충격으로 녹은 센서와 케이블 등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누리호 발사 의미를 다시 짚는다면 설계부터 제작까지 온전히 우리 힘으로 발사대를 만들었다. 발사 과정은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 진동이나 발사 환경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번 발사로 엔진 추력이 70%에 달할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놓아주는 발사 기술 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 역사가 길지 않다. 30년 만에 급성장했던 비결은 뭔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들 우주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 생각한다. 러시아와 함께한 나로 발사도 큰 자산이 됐다. 당시 러시아 기술진은 로켓 연료를 버릴 때도 다른 재료를 섞어서 버렸다. 우리에게 성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결국 분석해냈다. 우리 연구진은 우주는 실패를 용인하는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영토라는 말을 했다. 맞는 말이다. 실패하고 경험해봐야 배울 수 있다. 후배들이 다른 발사체를 많이 보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연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